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김정일이 오면 잡아치우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 둘이. 진짜 대단한 생각. 그래서 그 김정일이 북청에 온다 그러면 막 우리 가서 저거 죽여버리자. 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논의하고 뭐 그 정도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안 왔어 김정일이. 안 왔어. 진짜 희한하 보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도 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정말 실제로 반체제 활동이 있었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셨으니까. 그렇죠. 네, 먼저 그 반동사상도 네, 반동사상을 가진. 이야기하는 반동사상도 가질 수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 나왔는지 뭐 이런 거랑 좀 알고 싶은데. 예. 북한에서 이제 소위 반동사상이라 그러지만 남한에 와서 얘기하면 어떤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진보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보편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뭐 자유를 갈망하고 새로운 신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뭐 청년의 자유이고 평등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자유를 억누르니까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공산주의 사회 뭐 대학 졸업할 때 동무들이 세대는 우리 교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동무들이 세대는 복받은 세대여서 공산주의 대문을 활짝 여는 세대가 될 것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막 이제 기대치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87년도에 3차 7개년 계획이라고 그 계획이 나왔어요. 전망 목표를 보면 막 쌀 1,500만 톤, 막 1,000몇만 톤, 시멘트 막 몇만 톤, 그다음에 막 강철 몇억 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정말 북한이 그걸 달성하면 잘 산다. 뭐 이런 거죠. 공산주의를 간다는 거예요. 실제 막 그 중국, 소련도 달성 못했던 인류 최초로 공산주의를 간다니까 우리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우리 진짜 뭐 공산주의 대문에 들어가서 뭐 수요에 따라 뭐 잘 살고 뭐 그 이론에서 배운 대로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환상을 갖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현실은 막 정반대로 거꾸로 가잖아요. 거기서 일단 한매를 느꼈고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수령론을 배우면서 이 체제의 모순도 깨닫고 그때 점점 더 이제 환멸을 느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희 친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군인들과 함께 이제 외화벌이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전역을 이제 다니게 되다 보면 많은 걸 보고도 듣고 우리가 더 새로 경험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다니면 지역마다 살아가는 차이가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함경남도 덕성이라는 데를 갔어요. 덕성이라는 데 가깝죠. 그래서 북청 지나면 덕성인데 그쪽에 이제 산골 지역에 이제 그때 뭐 송이랑 이제 뭐 산나물 이런 걸 가지러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뭐 물건들 가득 싣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주둔하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때 뭐 자본주의 돈맛을 봤나요? 뭐 그렇게 뭐 많이는 못 벌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뭐 물물 교환도 하면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먹고 살 때였죠.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많은 돈은 못 벌었어요. 워낙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은 봤을 때 되게 부러워했죠. 하지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숙소를 정해가지고 방 2칸짜리 이렇게 산골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인장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 오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장롱에서 이렇게 뭘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총 꺼내요? 아니 총이 아니고 갑자기 무섭게 총은 아니었고 이제 삐라였어요. 전단지. 전단지가 그때는 당시 이제 우리 정부 국방부에서 이렇게 날려보낸 전단이었는데 그게 풍량이 좋아가지고 그 덕성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 양강도 풍산 지역까지 막 날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덕성 지역이 이제 상당히 이제 산골이거든요. 그 양강도 풍산하고 이렇게 딱 인접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산에 막 송이 캐러 갔다가 그 2개를 죽은 거예요. 전단지는 왜 꺼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꺼낸 이유는 그 안에 그 전단지를 이제 통째로 2개를 수거를 해서 집에 몰래 갖고 왔어요. 원래는 그 보위부에 신고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꽁꽁 싸가지고 집에 갖고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담배, 한국 담배, 라이터 피우라고 들어가 있고 그 간식들이 있고 거기 라면도 막 넣었대요. 그 유명한 그 적지물자. 적지물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보니까 완전히 뭐 그건 그 물건 이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보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다 꺼내다가 뭐 드시고 또 이렇게 몰래 감춰놓고 이제 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때 그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쪽에서 이제 보낼 때 이게 그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라고 이렇게 그 진공 포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분들이 보셨을 때 다른 건 다 뜯었는데 이 라디오를 딱 듣자고 보니까 진공 포장에 공기가 빵빵하게 찼으니까 이게 폭탄이 아닌가? 이거 진짜 북한 당국의 선전이 어느 정도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야 이게 폭탄이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투명하잖아요. 그 진공 포장이. 그래서 딱 보니까 모양이 라디오 모양이거든요. 우리 라디오를 알잖아요. 이제 왜냐면 뭐 내가 대학 공부 좀 내가 컴퓨터 기술대학 다녔고 이제 우리가 전자기 이론 뭐 이거 하면서 라디오를 조립하고 우리 다 한단 말이에요. 실습 때. 그러니까
라디오를 보면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차 이게 라디오로구나. 그냥 순간에 그냥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야 이거 막 무섭게 이렇게 막 전달해 주는 거야. 이거 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두 개를 딱 갖고 이거 뭐 안 터지니까 가위를 가서 이렇게 뜯었는데 라디오인 거예요. 그 보니까 막 정말 친절하게도 네. 그 라디오 안에 배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그래서 그 배터리를 끼웠어. 이어폰까지 네. 다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주파수 돌리는 소리 날까봐 네. 저는 이제 이거 돌릴 줄 알거든요. 이제 네. 해서 주파수 돌리면 이거 신호 감지 알기 때문에 그 이어폰을 딱 끼고 이제 딱 채널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네. 하나씩 돌려봐서 봤는데 남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 딱 잡히는 거예요. 그 티 안 내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할아버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거. 네. 그럼 이분이 욕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근데 하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물건이구나. 해서 이거 저기 뭐야 그냥 전자기기인데 이게 내려오면서 다 이제 훼손된 것 같다. 그래도 이게 내가 이쪽 전공했으니까 네. 한번 해서 음악이나 듣겠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잖아 이거 뭔지. 네. 그래서 그때 돈으로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도 돈 좀 주고. 그렇지 내가 돈 좀 주고 샀지. 비싸게 2대를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딱 얻는 순간부터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나한테. 이제 새로운 세상을 창이 열린 거야. 나한테 완전히 창이 열린 거야. 그래서 2대를 갖고 배터리 일단 다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하고 밥 먹고 나만의 공간이 딱 있을 때 되면 네. 무조건 듣는 거야. 내가 그냥 채널을 이렇게 쫙 돌리다 보면 잡혀요. KBS 사교육 방송이 엄청 잘 잡혔고 근데 방송이 신호가 정말 셌어요. 그리고 이제 극동 방송 그리고 막 이제 방송이 그 뭐가 기독교 방송 기독교 네. 방송 그것도 잘 잡혔고 그리고 이제 연변 방송 네. 또 잡혔고 또 일본 NHK가 그때 한국어 그렇죠. 방송을 했어요. 그 뉴스를 많이 했는데 NHK 유명하죠. 유명했지. 그것도 막 들리고 그때 막 이렇게 인민의 소리 방송이라고 네. 북한 애들이 뭐 남한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구구이 소리 방송을 운영하는 것처럼 네네. 여기 뭐 한국에 있는 어떤 저기 뭐야 이런 인사들이 이제 뭐 인민의 소리 방송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흔드는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또 그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채널을 막 이렇게 갖다가 하나 들리면 주파수 또 돌리다가 채널 또 돌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뭐 이제 이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매일 들었어 그냥. 중독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순위. 그러니까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는 이제 못 다니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름 같은 데는 이제 모자를 못 쓰니까. 근데 겨울에는 북한이 추우니까 스케이트 모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이렇게 깃을 딱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스케이트 모자 이거 이어폰 끼고 스케이트 모자를 내리고 깃을 딱 세우면 이거 내가 이어폰 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어폰이라는 걸 북한 사람들 모를 때였어요. 끼면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근데 너무 듣고 싶은데 이 시간에 무슨 프로를 하는데 내가 프로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줄줄 외운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거 하는데, 이거 나갈 때 되면, 근데 들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겨울이 되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딱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게. 얼마 들었어요, 그거를? 거의 뭐 한 2년 반을 들었어, 내가. 그래서 생각이 완전히 정립이 되니까, 야, 이 썩은 세상, 이거 더 이상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요, 실제. 그때 되면. 어느 정도 듣는데 이제 내 친구가 있는데, 내가 딱 몰래 듣는 걸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새끼 뭘 듣지 하고 되게 궁금하게. 그래서 엄청 친한 친구니까, 이놈을 믿을 수 있겠다 해서 양쪽 듣던 거 한쪽을 뽑아가지고 이놈 귀에다 딱 꽂아줬어. 진짜 친한 친구였네요. 엄청 친하죠. 그래서 딱 그때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노래가 이제 딱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게 훔친 놀라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끼고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이 뭔가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슨 다른 세계지? 그러더니 그 노래가 딱 끝나니까 야 나도 이거 하나 달라는 거야. 달라는 거 이거. 그래서 얘가 이거 완전히 이게 공감했구나. 그래서 내가 2대 갖고 있었잖아요. 한 대 줬어요. 그다음에 주고 얘도 그냥 나랑 똑같이 듣는 거예요. 그냥 매일 우리 집에 하루는 모여가지고 둘이 같이 듣다가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요만하잖아요. 그냥 그거 하는데 급하게 이제 시장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라디오를 듣다가 둘이 같이 이렇게 그 우리 집 요런 벽장 요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나갔어요. 그냥. 그날 이제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장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데 그때 그 우리 동네 순찰대 대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는데 왜 젊은 놈들 한 5명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놈 봤을 때. 남자들이 몰려다니니까 이게 시장에서부터 막 지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니니까 이게 딱 눈에 뭔가 띄우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막 몰려다니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일단. 군대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뒤따른 거예요, 우리를. 자전거 타고. 우리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그냥 이제 뭐 노크도 없이 그냥 바로 문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뭐야 니네 어디서 왔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너 누구야? 하니까 나 이게 새로운 기동 순찰 대장이다. 네. 뭐 이러면서 어디서 왔냐? 증명서 내놓으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북청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 증명서 그 북청에서 무슨 증명서가 필요해? 네. 거기 그냥 오잖아 그게. 네. 같은 함정남도 경례니까. 함정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네. 나갈 때 둔 라디오가 그게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얘한테 딱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긴장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신경전하는 거죠. 이쪽으로 얘가 접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될수록 이제 이쪽으로 막아가지고 그쪽으로 접근 못하게 네. 동선을 계속 차단하면서 네. 왜냐면 이것저것 지금 둘러보면서 근데 가택수색 함부로 못하니까 네. 그냥 이제 신원 확인하는 차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집안 구석구석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나 지금 그 네. 끄리 하나 찾으려고 딱 걸리면 우리 끝인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우리도 야 이거 각오해야 되냐 이거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긴장했는데 그 라디오를 어디다 올려놨냐면 카드 있잖아요 카드. 네. 북한의 주패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한돈노래라는 카드 트럼프 네. 저기 말 그 박스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쩌고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뭐 카드랑 이제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약간 보여요 멀리서 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걸 담배값 같이 담배값 비슷하고 네. 네모나니까 신경을 안 쓰고 거기 지나가면서 못 본 거예요 그걸. 네. 그거 보고 딱 집는 순간이면 끝나는 거지. 그 주파수 다 맞춰놓고 딱 전원만 켜면 바로 남한방송에 나오는 네. 그 타임을 맞춰놨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아슬아슬한 그걸 넘기고 네. 그때부터 이거 방송도 이거 정말 마음대로 못 듣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놈이 정말 우리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면 네. 정말 그 자리에서 제압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죽이든지 어쩌- 어떻게 아니면 제압해서 뭐 꽁꽁 묶어놓고 도망치든지 뭐 했겠죠. 네. 그런 생각을 다 이제 완전히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발견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야 이거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고 뭐 단순히 나간다기보다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네. 계속 점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나라가 못 사는 이유 네. 중국을 이제 14억 인구잖아요. 네. 그 14억 인구가 그 배불리 먹고 심지어 뭐 나가면 뭐 개 돼지가 막 그 하얀 잎밥에 돼지 그 고깃국을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막 들어보면 그 중국 사람들 이렇게 뭐야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가을을 하고 네. 그 옥수수를 먹지 않고 밖에다 그냥 둔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불 떼고 짐승 먹이고 그런데요. 그리고 밥도 이렇게 남으면 네. 말려놨다가 겨울에 불을 뗀대요. 밥을. 밥을요? 밥을 그렇게 그 불이 그렇게 화력이 세야 돼요. 그게. 네. 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중국이. 네.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아니 그 14억 인구가 배불리 먹고 아니 개가 흰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굶어 죽는 판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썩었고 잘못됐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환멸 같은 거 느끼면서 그 라디오 같이 듣는 친구랑 네. 점점 이제 어떤 생각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점점. 막 해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 막 서로 둘이 정치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듣고 나도 매일매일 들으니까 만나면 너는 뭘 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완전 정치 커밍아웃. 정치 커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무슨 프로가 좋았는데 참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뭘 들었냐면 제일 인상에 남는 게 그 통일부 장관을 지냈었던 강인덕 전 장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프로를 뭘 맡으셨냐면 KBS 사회방송에서 노동당 간부들에게 네.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북한의 어떤 노동당의 정책 네. 또 노동신문에 나오는 어떤 사설, 정론을 계속 보고 북한 노동당의 어떤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목조목 일깨워주는데 북한의 정말 그 모든 그 잘못된 그 정책에 대해서 핵심을 지니까 북한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 근데 우리 귀에는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그 방송은 정말 시간 되면 저녁 시간이었는데 늘 기다리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런 얘기하면서 야, 사실 그걸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거든요. 완전 다른 세계죠. 알면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생각이 공유되고 이 친구가 이제 그 북청에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함흥이랑 북청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이 반체제 이 썩은 세상을 우리가 뒤집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뭐 해보자 막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정도 왜냐면 뭐 뜻이 공유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는 그 막 이렇게 김정일이 오면 잡아치우자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 둘이. 진짜 대담한 생각. 그래서 그 김정일이 북청에 온다 그러면 막 우리 가서 저거 죽여버리자. 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논의하고 뭐 그 정도까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안 왔어 김정일이. 안 왔어 실제. 눈치챘나 보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도 하다가 야, 안 되겠다. 어차피 여기서 그 지역에 그 친구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녀보니까 북한이라는 건 전국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뭐 조직을 쭉 만들어서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 방송을 들었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북한의 어떤 역사 아닙니까? 그 김일성이가 그때 회고록을 썼는데 네. 90년대 초반에 90쪽이네요. 나왔잖아요. 네, 90년 그래서 초반. 그걸 이제 상당히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그거 왜냐면 네. 그때 뭐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네. 막 그 회고록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10번, 20번 막 고풀이 일 때까지 읽었어요. 너무 네. 재밌게 써가지고 북한의 최고의 소설가들이 모여가지고 쓴 최고의 그렇죠. 소설이잖아. 소설이란 소설가들이 말이야. 모여서 쓴 픽션이죠. 소설이에요. 픽션. 근데 그때는 그 막 심취돼서 봤어요. 네. 그러다가 지명을 다 외웠어, 나는. 그래서 네. 모든 그 생애 하나하나를 그 외울 정도로 다 이제 통달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30년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김일성이랑 이제 그 간도 지역에 이제 네. 다 왔을 때 이립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이제 핵심 집행위원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5.30 폭동이란 걸 일으켜가지고 그 간도 지역에서 그때 군보래 그때 네. 군벌이었잖아요. 그 픽션에 따르면 그렇게 뭐 있다는 이렇게 거죠. 해서 뭐 했다는 건데 뭐 이런 걸 해서 결국은 한 지역에서 그 네.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 전국적으로 승리를 하기 힘드니까 네. 한 지역 한 성에서 먼저 혁명을 승리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성으로 확대하자. 이게 네.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었고 그래서 간도지방에서 먼저 하자. 혁명의 열기가 가장 뜨거우니까 뭐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이걸 좌경 맹동주의를 해서 막 이거 비판했다 하는데 그게 어쩌면 북한의 실정에는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먼저 해버리고 네. 한 지역에서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뭐 네. 이런 생각 둘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이거 뭐 혼자서 여기서 해봐야 달걀로 바위치기 아니겠나. 네. 그렇게 하려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민주화 정권이 들어왔대. 네. 김대중 정권이. 막 이래서 야, 이 뭐 민주화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후원하지 않을까. 네. 내가 이제 북한에서 책을 봤을 때 무슨 책을 봤냐면 레닌이 이제 10월 혁명을 할 때 네. 네. 일본 자금이 엄청 들어갔대요. 아. 일본이. 왜냐면 일본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네. 왜냐면 그 만주 지역에서 일본이랑 러시아가 붙었는데 일본은 거의 뭐 자기의 국력을 그냥 다 탈탈 털어서 전쟁에 들어왔고 러시아는 어마무시한 영토와 자원을 갖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가장 이제 핵심 전력을 묶어두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공산주의자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레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다. 뭐 이런 게 그 정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러시아 10월 혁명을 도왔다. 아마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실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다 보니까 민주화 세력이 지금 뭐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우리 것이다. 생각을 할 것이다. 착각을 한 거지. 엄청난 네. 착각을 하고 한국에 가면 연결만 되면 네. 자기들이 민주화했으니까 이젠 니네도 민주화 한번 해봐 하고 이제 밀어줄 줄 알고 야 우리 가자. 네. 그래서 가려면 어디를 갈 것이냐. 둘이 생각을 하다가 라디오를 딱 듣고 있는데 99년 2월 초가 됐는데 네. KBS 뉴스에서 드디어 동북 삼성 심양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보도를 아주 심층 보도를 하더라고. 네. 왜냐면 이게 북한 땅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네. 이게 어쩌면 그 관할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고무받아가지고 야 여기 가면 되겠다. 네. 그때는 안기부였으니까 안기부를 만나가지고 우리의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자금과 무기를 갖고 들어와서 한 지역에서 이거 하고 뭐 잠수성으로 빠지든 뭐 이런 생각 거의 뭐 혁명을 해서 가자 뭐 한 지역에서 북청이든 뭐 덕성이든 이런 산골 지역에서 하고 빠지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99년 이제 2월에 강을 넘어오게 됐어요. 우리는.